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치료컨설팅의 심산원장입니다. 오늘은 상승으로 발복하는 운명 개운비책이라는 주제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운명 개운비책이라는 심상 칼럼은 내년에 교재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자, 상승으로 발복해서 운명이 확 바뀌는 개운비책 10가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을 해주는 상담가가 우울하거나 아니면 에너지 기운이 탁하면 상담을 받는 내담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상담을 해주는 상담자는 맑은 에너지 기운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실력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상담자가 자만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만은 금물입니다. 자, 운명개운비책 두 번째, 과거의 정보로 그 사람을 판단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반드시 현재의 정보로 그 사람을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의 답이 오늘의 답이 아닐 수가 있고 오늘의 답이 내일의 정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답이 미래에는 그 정답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를 잣대로 과거의 정보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 반드시 현재의 정보를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세 번째 개운비책은 제가 칠판에 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신언석판이라고 제가 표기를 했는데요.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몸신자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 그 다음에 말씀원자는 말씨지요. 말씨. 신언, 행동과 말씨. 그 다음에 글서자는 뭡니까? 문장력이지요. 글솜씨. 그 다음에 판단할 판자는 뭡니까? 그 사람의 판단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행동과 말씨와 문장력과 판단력을 보면 그 사람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외모라든가 청결함이라든가 옷매무새라든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행동거지를 보면 그 사람의 크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신언석판, 이것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운명개운비책 네 번째, 상생상극에서 상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행해야, 내가 먼저 베풀고 행해야 화합이 됩니다. 남이 먼저 베풀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행하면 상생이 되고 화합이 됩니다. 밥을 먹어도 마찬가지고 술과 커피를 마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사는 사람과 얻어먹고 나서 나중에 사는 사람은 천양지차가 됩니다.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상생과 화합을 위해서는 항상 내가 먼저, 상대를 위해서 내가 먼저.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갑니다. 겸손하면 운명이 좋게 바뀝니다. 그런데 겸손하고 싶다고 사람은 절대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까요? 실력과 내공을 갖추면, 부족한 실력을 갖추면 저절로 겸허하고 겸손해집니다. 못난 사람이 잘난 척을 잘하죠.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잘난 사람은 겸손한 법입니다.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이유가. 그래서 항상 겸손하면 운명이 좋게 바뀌는데 겸손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게 바로 운명 개운비책입니다. 여섯 번째, 부모가 화합하면 자식은 저절로 잘 됩니다. 부모가 불화하면 자식의 인생까지 망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 걱정은 하지 말고 부모가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을 하면 자식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가족이 다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갑니다. 덕과 인성이 부족한 사람이 내담자를 상담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덕과 인성이 부족한 사람이 상담을 하면 혹세무민이라는 사이비로 전락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남을 이끌어주는 카운셀러, 이 상담자는 인성 공부를 해야 됩니다. 덕을 갖추는 공부, 마음 공부, 명상 공부, 사회 공부, 이 공부를 많이 하면, 진리의 지혜를 많이 흡수하면 덕이 생기고 내공이 생깁니다. 그래서 덕과 인성을 갖추면 존경받는 카운셀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존경받는 카운셀러가 되느냐, 아니면 혹세무민하는 사이비가 되느냐, 이것은 실력을 갖추는 것, 오직 이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 자, 대인관계에서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거나 형제지간, 부모 자식, 부모 형제,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지인 간에도 마찬가지고 사제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사람이 너무 잘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양보를 하면 그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70%가 있습니다. 그런데 30%는 반드시 배신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잘해주면, 양보를 하고 잘해주면 자신이 잘난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무인, 경거망동,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이렇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대인관계라든가 사람을 대할 때는 냉철한 분별력으로 원리원칙대로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너무 잘해주거나 양보를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70%의 사람은 은혜를 알지만 30%의 사람은 자신이 잘난 것처럼 알고 배은만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화와 갈등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냉철한 분별력으로 원리원칙대로 공평하게 하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자, 아홉 번째,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화를 자주 낼까요?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기운은 큰 데 비해서 빈깡통, 그러니까 무식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나게 한 사람보다 화를 내는 사람이 더 무지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본인이나 가족이 화를 자주 낸다는 것은 내면의 질량과 내공이 부족하다는 근거이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실력을 채우면 이 화를 자주 내는 습관이 이게 점차 개선이 됩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 자, 여러분이나 저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받고 아니면 대학원에 가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는 우리 인생 전체의 공부에서는 30%밖에 되지 않는 기본 공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공부가 중요하고 인간 공부, 사람 공부, 인성 공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70%는 학교 공부는 30%. 그 다음에 이 사회 공부가 70%이기 때문에 사람 공부, 인성 공부, 사회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최소한 10년 이상 해서 책을 3권 이상 집필할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실력을 갖추면 사회학 박사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대학원에서 받은 이런 석사, 박사, 이런 학위는 30% 미만의 기본 공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실력자, 도인이 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
부단히 사람과 인성과 사회 공부로 일반 지식이 아닌 일반 상식이 아닌 진리의 지혜를 듬뿍 흡수해서 내공을 키워서 사회학 박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진정한 카운셀러로 우뚝 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심사원장의 상승운으로 발복하는 운명대운법이라는 주제 강의는 마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을 칠판에 표기해뒀는데요. 해석하고 마치겠습니다. 명각자 불언천, 기각자 불언타. 많이 들어보셨죠? 심사원장이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깨닫는 사람은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깨닫는 사람은 남을 원망하지 않는다. 명각자 불언천, 기각자 불언타. 자신의 운명을 아는 사람은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똑바로 깨닫는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내후외한 아주 어려운 시기에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심산원장의 상승으로 발복하는 운명 개운비척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